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역시나 자연의 위력이 큽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을 불태웠던 산불이 이제 거의 잡혔는데 1등 공신은 오늘부터 내린 단비였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충남 홍성 산불도 53시간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좀비처럼 불이 되살아나기도 했지만 반가운 비가 내리면서 잔불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사흘 동안 많은 분들이 애썼는데 정말 이제 완전히 꺼진 겁니까? 네, 기다렸던 소식이 두 개 있습니다. 먼저 모두가 바랬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비는 지금 세차고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린 바로 그 시간 오후 4시에 홍성 산불 주불도 진화가 됐습니다. 불이 난 지 53시간 만인데요. 지금 이 산림 당국은 이 남은 불씨를 지금 끄고 있습니다. 이 반가운 단비 덕분에 그 작업이 좀 수월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곳은요, 어제 저희가 기사로 전해드린 불이 났던 염소 농장입니다. 어제는 좀 잔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이 모두 꺼진 상태입니다. 이번 산불로 홍성에서는 주택 34채를 포함해서 이 건물 71개가 불에 탔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1,400헥타르를 넘었습니다. 축구장 2,000개를 합친 넓이입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주민 300여 명이 학교와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난 산에서 작업을 했던 관계자 3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산불도 다 잡혔습니다. 50시간 넘게 이어진 대전과 금산 산불은 오후 4시 40분쯤 큰 불길이 꺼졌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축구장 면적 1,000개와 맞먹는 753헥타르입니다. 민가 2채와 암자 1채가 탔습니다. 산불 대응 3단계가 내려진 전남 한평 산불은 오후 4시쯤, 전남 순천 산불은 발생 25시간 만인 오후 3시쯤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두 산불로 임야 625헥타르가 탔습니다. 작년 전남 지역에서 산불로 소실된 산림 면적의 10배를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부터 전국이 비영향권에 들었습니다. 그제 30여 곳, 어제 10여 곳에 났던 산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원래 이렇게 산불이 잦나 봤더니 아니었습니다. 유독 오래 많았는데요. 결국은 비가 안 와서입니다. 땅이 바짝 말라 있어서 조그만 불씨에도 확 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단비가 더 반갑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농경지가 바싹 말랐습니다. 잡초는 맥없이 뽑히고 뿌리에선 흙먼지가 흩날립니다. 저수지는 맨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마한 포강 그런 것도 말라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되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84.9mm. 이 기간 10년 평균 강수량보다 28%나 적습니다. 올해 최고 심하다고 보죠. 가뭄이. 나무 이파리 건조해갖고 말라고 있는 상태잖아요. 건조한 날씨에 봄철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조그만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43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건 이상, 최근 10년간 평균보다 170건 이상 급증했습니다. 어제부터 28시간 동안 전남 한평군 산불도 바싹 마른 나무들이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힘없이 부서지는 마른 나뭇잎들은 이곳저곳으로 불길을 옮겼습니다. 불길이 닿지 않은 이곳 역시 바짝 말라 있는데요. 조금만 힘을 줘도 가지가 그대로 부러집니다. 그나마 오후 들어 반가운 봄비가 내리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모레까지 남부 지역엔 30에서 80mm, 제주엔 최대 100mm, 산간 지역엔 300mm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그나마 해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바싹 마른 땅,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은 집중호우로 낙석, 토사 유출 등이 우려돼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요. 민주당은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고 안 되면 더 센 법안 발의를 검토 중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임기 중 처음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법안, 쌀 강제 매수 법안이라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본회의의 직회부에 통과시킨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쌀 생산 과잉을 촉진시키고 쌀값 하락을 부추겨 오히려 농민을 더 힘들게 할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농민 무시, 국회 무시, 윤석열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재의결의 경우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하지만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부각시키겠다는 겁니다. 부결될 경우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보다 정부의 의무 매입 비중을 더 높인 원안을 다시 발의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문입니다. 민주당 의원 5명이 모레 일본 후쿠시마로 떠납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위해서인데요. 이 사전 조율 없이 떠나다 보니 일본 현지에서는 참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의원들이 모레부터 2박 3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여론은 어떤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일본 측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이란의원연맹 소속 의원들도 만나 오염수 방류 문제 논의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연맹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현지 방문이나 도쿄전력 본사 방문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말 민주당 측에서 원전 방문을 문의했으나 도쿄전력 측이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 측도 채널A에 오늘까지 결정된 일정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이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를 압박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불똥이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튀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당당히 영장심사에 응했어야 했다고 다시 비판했습니다. 우연기 기자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나흘 만입니다. 법원은 하 의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도 영장심사에 떳떳하게 응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장 기각을 받아오게 될 것 같으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번에 하영재 의원 영장이 이렇게 기각되고 나니까 참 공교롭게 그때 이어 다시 나오네. 다른 비명계 의원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으면 이 대표도 기각될 확률이 컸다며 만시지탄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는 검찰의 정치 탄압이 명백한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영장 실질 심사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영재 의원님 영장 기각 관련해서요. 대표님과 비교가 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 사건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국민들이 납득하고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조언했었는데 믿던 방탄조끼에 발등 찍힌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은 폭풍 전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이 딱 8시간 남았는데요. 이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는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우려되고 있어 경비가 삼엄하다고 합니다. 뉴욕 이은우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이 특파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곳 그 근처에 있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 뒤에 있는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법원 출석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이곳 시간은 새벽 6시인데요. 건물 주변은 철제 차단 시설이 잔뜩 설치가 됐고요. 이 비밀경호국 요원들도 밤새 주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오후 플로리다 자택을 출발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전용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트럼프 타워 입구까지 몰려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기소 자체를 대선 행보로 활용하고 있는 트럼프는 SNS를 통해 마녀 사냥이라며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자, 이 법원 앞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다는데 취재를 했죠? 네, 트럼프는 8시간 뒤인 이곳 시간 오후 2시 15분쯤 뉴욕 맨해튼 법원으로 출석합니다. 이곳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 법원 주변엔 지지자들이 벌써 몰려들어서 폭풍 전야였습니다. They're very corrupt, they're very evil, and they don't care about this country. They hate him that much because they don't want him to run. 언쟁을 벌이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취재진이 자리 선점 경쟁을 하고 법원 방청을 위해 긴 줄도 섰습니다. 트럼프는 법원에서 성관계 입막음 관련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검찰청에서 지문을 찍을 예정인데 피고인 사진인 머그샷 촬영은 유출 우려가 있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법원에서 나온 뒤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로 곧바로 돌아가 입장을 밝히는 연설로 다시 지지층을 결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그리고 살인 사건. 대체 왜 납치를 하고 살인했을까?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코인 업계의 큰손 부부를 윗선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해 착수금을 내려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매장한 황모 씨와 연모 씨.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피의자 이 씨로부터 범행을 사주받았지만 그 뒤엔 더 윗선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배우로 지목된 건 가상화폐 거액 투자자로 알려진 유 씨 부부. 이 씨는 과거 코인 사기를 당했다며 살해당한 피해자 여성과 함께 유 씨 부부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악연이었지만 이번엔 청부살인 배우와 교사 의혹으로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겁니다. 경찰은 황 씨와 연 씨로부터 이 씨가 유 씨 부부로부터 착수금 성격으로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 부부를 즉각 출국 금지 조치하고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물증은 확보 못했는데 현금이나 가상화폐 형태로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유 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에 큰 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와 피의자 이 씨를 공동 대리하는 변호사는 착수금을 주고받은 적 없고 오히려 황 씨와 연 씨로부터 이 씨가 모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피의자 이 씨의 간호사 아내가 일하고 있는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범행 과정에 쓰인 주사기와 마취제 성분약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대체 왜 납치했을까? 그 해답을 찾는 길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관여했던 코인이 6개월 만에 10,000원에서 12원으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피의자 이 씨와 새로 수사선상에 오른 큰손 부부가 이 코인과 엮여 있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취재 보시고 아는 기자와 큰손 부부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남 납치 사건 공통분모 중 하나는 가상화폐 피코인입니다. 납치 살인 피해자는 피코인 홍보와 영업을 담당했던 걸로 알려졌고 구속된 피의자 이 씨, 새롭게 윗선으로 지목된 유 씨 부부는 피코인 투자자였습니다. 해당 코인은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발행한 가상화폐. 공기질 정보를 공유하면 코인을 보상으로 준다고 홍보합니다. 청구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보상으로 코인이 주어지고요. 이 코인은 마스터카드에 제가 담아줍니다.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현금화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이렇게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석 달 뒤 가상거래소에 2,500원대에 상장합니다. 상장 한 달 만에 코인 시세는 로켓처럼 치솟아 10,000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12원으로 털썩 주저앉았고 오늘 시세는 6원입니다. 이 씨 측은 지난 2020년 말 피코인에 9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듬해 1,000만 원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윗선으로 지목된 부부도 피코인에 상당 금액을 투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코인 투자 실패가 청부 살인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코인 발행사 측은 피코인은 납치 살해 사건 관련자들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가상화폐 관련 범죄 피해액은 3조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일부 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왜 무리하게 납치를 해서 살해까지 했을까?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윗선에 큰손 부부가 있다. 네,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데 가담한 주요 피의자 2명의 진술에서 윗선인 이른바 큰손 부부가 등장했습니다. 이 납치와 살해에 가담한 공범은요, 이 씨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착수금과 200만 원 수준의 생활비를 건네받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 역시 이 범행 직전 4천만 원 상당의 착수금을 한 부부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아직 진술만 있습니다. 다만 범행이 2, 3개월가량 준비됐고 범행 도구를 구비하고 미행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착수자금의 흐름이 이들 부부에서 시작됐다는 의혹도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부부가 뭐 하던 사람들인지를 알아야겠죠? 맞습니다. 일단은요, 사업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이 가상화폐 대형 투자자, 그러니까 큰손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 부부를 출국 금지 조치했고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이 큰손 부부가 경찰이 주목하는 윗선이 될 만한 그런 의심될 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이 세 사람의 관계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이 가상화폐 피코인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지난 2021년에 납치 살해 피해자는 이 피코인을 홍보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이 씨는 운영 중이던 헬스장이 망한 뒤 이 코인 투자자로 전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대출과 보험 해약으로 마련한 9천만 원을 이 피코인 등에 투자했으나 8천만 원을 날렸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씨를 비롯한 이 투자자들은 누군가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며 이 큰손 부부를 찾아가 공갈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과거 공갈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났던 이들이 지금은 공교롭게도 납치 살인 사건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씨 측은 이른바 큰손 부부가 이 시세 조종 배우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하면서요. 이후 피해자에게 이 해당 부부와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따로 만났고 이 씨와 큰손 부부가 연을 맺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피의자 이 씨가 일하는 법률사무소를 연결해 준 것도 이들 큰손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부부를 변호했었던 인물이 현재 이 씨 변호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 큰손 부부요? 뭐라고 합니까? 일단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요, 이 배우로 거론된 부부가 출국금지 조치에 당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착수금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진과의 대화에서도 돈을 준 사실이 없고 줄 이유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큰손 부부가 윗선이라면
왜 피해자 살해 지시를 내렸을까요? 만약에요?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도 예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부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정 코인의 시세 급락이 이 범행 동기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윗선이라고 의심받는 핵심 정황인 이 착수 자금의 실제 흐름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직접 납치와 살해에 가담한 인물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주 혹은 더 윗선의 개입 여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수사도 이 통신과 금융ab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수사력을 뭔가 모아가야 될 아직 그런 많은 단계가 남아 있어 보이네요. 네. 아는 기자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고물가 행진이 조금 주춤하나 싶었는데 유가 불똥이 튀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기습 발표한 겁니다. 하루 새 유가가 6% 넘게 치솟았고 주요 경제국들의 금리 셈법도 꼬이게 됐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현지 시간 어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직전 거래일보다 6% 넘게 올라 배럴당 $80를 넘어섰습니다. 브렌트유 선물도 6.3%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지난해 3월 $120 선까지 올랐다가 안정되는 듯했던 유가가 급등한 이유는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갑작스런 감산 발표입니다. 다음 달부터 사우디아라비아 50만 배럴을 포함해 이라크와 UAE 등 주요 산유국이 발표한 감산량이 하루 116만 배럴에 달합니다. 최근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자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감산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감산 여파로 올해 말 브렌트유 가격이 $95로 내년 말에는 $1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침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원유 수요가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날 텐데 원유 가격의 상승 효과가 이제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물가 안정과 러시아 압박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미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세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지 않다며 경제적 불확실성과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이 금리 인상에 다시 속도를 낸다면 우리와의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4.2%, 1년 만에 가장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는 전혀 다릅니다. 먹거리 가격이 여전히 높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제 유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작년 이맘때보다 4.7% 올랐습니다. 특히 많이 오른 건 양파. 무려 60% 넘게 올랐고 풋고추와 파, 오이 같은 다른 채소도 20%에서 40%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재배 채소는 전기요금과 난방비 같은 생산 가격이 확 뛴 데다 가뭄까지 덮치며 작황까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야채 종류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장 볼 거 거의 2주나 3주에 한 번 장 보는 정도. 관리비도 많이 올랐죠. 안 오른 거가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체감 물가는 녹록지 않지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만에 가장 낮은 4.2%였습니다. 석유 가격이 1년 전보다 14.2% 떨어지면서 폭등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세를 찾을 거라고 전망하면서도 낙관론은 경계했습니다. 불확실한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산 결정이 있어서 그것이 1차적으로는 석유류 가격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그동안 억눌려온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팍팍해진 서민 가게는 쉽사리 나아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지갑 사정이 팍팍하니 재고만 모아 저렴하게 파는 곳, 이른바 땡처리 전문 매장은 성황리에 영업 중입니다. 김승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재고 전문 업체. 유통업체들이 팔다 남은 TV부터 노트북, 가방, 신발 등을 최대 70%대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로부터 2월 상품이나 전시 제품, 반품 제품을 사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파는데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발길이 이어집니다. 인터넷 최저가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이 정가 대비 4분의 1 정도 저렴한 제품이 많아서
여기서 아마 구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TV 많이 크게 보는 추세인데 저 이제 TV가 클수록 엄청 많이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리퍼라고 하면 흠집이거나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으니까. 소비자들이 늘며 이 업체의 올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재고 전문 업체를 찾는 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을 보관해봐야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보관하는 자체가 경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품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재고가 있으면 못 받기 때문에 조금 낮은 금액이라도 빨리 처분을 하는 것이. 제 양옆으로는 컵라면과 각종 음료수 수백 상자가 쌓여 있는데요. 경기 불황에 사람들이 먹는 것도 줄이다 보니 식료품 입고율이 최근 부쩍 늘어났습니다. 매출 500대 기업 중 재고 자산을 공시한 200여 개사의 지난해 말 재고 자산은 약 175조 원.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형 온라인몰까지 반품 제품 전문몰을 열며 불황 산업의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부산 이즈 레디, 부산은 준비가 됐습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실사단이 부산 현장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민 전체가 한마음으로 이들이 머무는 2박 3일 동안 부산만의 매력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역 대합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8명이 들어서자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집니다. 취타대를 따라 밖으로 나오자 광장에서 기다리던 5천여 시민들이 이들을 반깁니다. 실사단을 환영하는 초대형 현수막도 펼쳐졌습니다. 부산역 앞에서는 실사단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려 엑스포 유치 열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실사단이 오는데 저희가 응원을 이렇게 많이 해서 여기 저희가 유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경기가 워낙에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 경제가 꼭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을 간직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실사 단원들도 환영 행사 장면을 찍거나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마치 팝스타가 된 것 같다며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실사단은 이후 을숙도 생태공원으로 이동해 2차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봤습니다. 부산시는 홀로그램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등 첨단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체험을 통해 부산 엑스포 슬로건 중 하나인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도 각인시켰습니다. 내일은 엑스포 예정 부지인 북항 일대를 시찰하고 실사가 마무리되는 모레 저녁엔 광안리에서 불꽃쇼가 열립니다. 실사단은 후보국의 유치 역량과 준비 수준 등을 심층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는 국제박람회기구 171개 회원국에 제공돼 오는 11월 개최국 투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 죄주 4.3 추념식은 격이 낮아서 이 대통령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요. 자, 지난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사실상 투 스트라이크 경고가 있었죠. 추모에 격이 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기현 대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발언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불참 이유를 설명하면서 격낮은 추모일이라고 발언한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즉각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김 최고위원에게 매우 큰 유감의 뜻을 전했다며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추모에도 격이 있느냐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잇따라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전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아무리 우파 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또다시 논란이 빚어지므로 더 이상 이를 피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4월 한 달 동안 김 최고위원의 최고위 참석과 언론 출연을 중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아픔을 추모하는데 격이 있느냐면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여야가 처음으로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은 우리가 만든 덫에 우리가 걸린 것 같다며 자성의 목소리도 냈는데요. 정부는 법이 통과되면 높이 3m 이하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대로변의 정당 현수막이 성인 키높이 정도로 낮게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 밑은 화단에 쓸려 있고 보행자 시야도 가립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건너편 신호등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조금만 걷다 보면 신호등이 현수막에 가려져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높이 3m 이하로는 현수막을 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채널A는 지난해 12월 5개 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이후 꾸준히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시민 안전과 미관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오늘 여야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불과 시행 4개월 만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고 안전 문제가 있고 또 도시 미관, 시야를 가리는 문제가 있고 또 혐오 문구.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당들을 혐오하는 이런 도구로 전락한 이 현수막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법의 덫에 우리가 걸린 거 아닌가. 여야 대표들도 일제히 정당 현수막이 비난과 조롱으로 국민의 눈을 어지럽히고 정치 불신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조만간 국회 행안위에서 본격적인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재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상당히 격앙된 표정인데요. 네, 바로 돌덩이 때문입니다. 어제 한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 중에 말한 돌덩이라는 표현이 오늘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감을 표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적절한 비유였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이렇게 해법을 갖다가 바쳤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 돌덩이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칭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몰아세우는 거죠. 네,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한 총리는 아니라면서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인정한 우리 국민의 권리가 돌덩이고 치워야 할 대상입니까? 그 걸림돌이란 게 뭡니까? 그럼 강제징용된 분들입니까? 굉장히 국민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세요. 자,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부적절한 비유였다라고 하고 설명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서의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닙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많이 비판해 왔는데요. 이원욱 의원, 둘이 친구인가요? 네, 비명계로 불리는 이원욱 의원 당내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비판을 해오던 이 대표와 잘 맞겠느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아주 잘 맞을 것 같은데요. 비판적 목소리를 보여왔을 뿐이지 굉장히 오래된 친구 사이고요.
이 의원은 성남에서 노동운동하던 친구들이 많아서 이재명 대표와도 인연이 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쓴소리도 더 거침없이 해왔을까요? 상처뿐인 영광 축하하네. 재명이 친구. 지방선거가 실제로 우리가 많이 졌죠.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 됐죠. 개딸들의 그 목소리가 너무 커지고 개딸들의 공격. 이재명 당대표가 이래선 안 돼. 절대 그러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세요. 국민들도 정말 검찰이 야당 대표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실제로 진실이 있는 거야? 헷갈리고 있지 않을까? 방탄 정당화되는 당의 이미지로서는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없다. 네, 오늘은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마해라, 유명한 영화 대사인데요. 네,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번엔 이 정도 했으면 그만 멈추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친구에 나온 영화처럼. 고마해라 말이 묵었다. 네, 저 영화 친구의 주인공이 유 대변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네, 배우 유호성 씨는 유 대변인의 친동생인데요. 선거운동을 직접 돕기도 했고 유 대변인도 동생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민의힘은 이 전광훈 목사 논란이 계속되자 참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여든 야든 간에 양극단을 제외하고 가운데, 중도, 중심 이거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개딸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역지사지해야죠. 국민의힘도 전 목사 문제를 매듭 지으려는 듯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우리 당 당원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개딸들이 권리당원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하면 그 영향력은 훨씬 적다. 앞서 보셨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4.3 추념식 발언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공개 활동을 안 하겠다는데요. 총선까지 1년, 국민의힘은 집안 단속이라는 큰 숙제를 떠안은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아파트 안에서 컵라면을 먹다가 괴한의 흉기에 목을 찔렸습니다. 붙잡힌 범인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이 피해자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이였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에 마련된 벤치, 곳곳에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친구와 함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와 먹으려는 순간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남성이 난데없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한수가 엄청 깊었거든요. 어제 연관이 많이 없고 바로 경찰분 오시고 바로 119 오시고. 다친 초등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남성을 추적했고 15시간 만인 오늘 오전 8시 반쯤 긴급 체포했습니다. 10대 후반의 고등학생 A군이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초등학생과는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우리 사람 많이 살았죠. 저는 거기 갔어요. 동네에서 애들 막 날아다니는데 애가 그냥 다녔어요.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경찰은 A군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서울 신도림역 근처 육교가 내려앉는 사고 올해 1월에 있었죠. 결국 오늘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0억 넘는 세금을 그냥 날리게 됐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상층부가 뜯어지더니 순식간에 주저앉습니다. 지난 1월 3일 무너진 서울 영등포구의 도림보도 육교입니다. 사고 92일째인 오늘 영등포구청이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민 불편과 다가올 장마철 안전사고를 우려해 철거에 나선 겁니다. 육교 상부를 먼저 해체한 뒤 오는 20일까지 철거를 마무리합니다.
도립육교가 철거된 자리에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단 징검다리 계단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다시 육교를 설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설계와 설치까지 28억 원이 들었는데 철거에도 5억 4천만 원이 듭니다. 개통한 지 7년 만에 주저앉은 육교에 33억여 원의 예산이 쓰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저 시공했는지 모르지만 엄청 세금 남기지 부실공사한 거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부터 시공, 이후 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완공 초기부터 처짐 현상이 있었는데 이후 정기 점검도 제대로 안 이뤄졌다는 겁니다. 영등포구청 측은 별도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 시공업체 등의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자, 이번에도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쓸 뻔한 소식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가 직원용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려다가 무산됐습니다. 예산은 8천만 원이었는데 세금 낭비 비판이 일자 포기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스크린 골프장 입찰 공고를 올렸습니다. 직원복지용으로 쓰겠다며 스크린 골프 4개 세트 설치에 예산 8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구치소가 아파트형 구조라 야외 운동장이 없고 실내 테니스장 한 곳뿐이라 직원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스크린 골프장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하지만 헬스장도 아닌 스크린 골프장을 체육시설로 보기 어려운 데다 구치소 주변에도 이용 가능한 스크린 골프장이 여럿이라 세금 낭비란 비판이 나옵니다. 구치소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스크린 골프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 걸음으로 채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구치소 반경 500m 안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은 확인된 곳만 10곳입니다. 교정당국은 경북 청송 교정시설에도 야외 골프 연습장이 있고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재소자 집단 감염 사태로 홍역을 치른 곳입니다. 경제 위기 속 국민 세금을 아껴 쓰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지는 상황.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스크린 골프장 설치를 중단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맥심 모카골드 일부 제품에서 실리콘 물질이 발견됐는데요. 조금 전 식약처는 이 물질이 생산 설비에서 분리된 실리콘 패킹 조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피 믹스 1위 제품인 맥심 모카골드 일부 제품에서 실리콘 물질이 발견돼 동서식품이 자체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동서식품은 지난달 29일 샘플 검사 도중 이물질을 발견하고 다음 날부터 제품 수거와 환불 절차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게도 그렇고 집에도 그 박스로 사놓고 먹거든요. 집에 찾아보고 해당 제품이면 환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회수 대상은 인천 창원 공장 일부 라인에서 만들어진 유통기한 2024년 9월 20일 전후의 제품으로 총 8종입니다. 제품 하단 겉면에 이렇게 유통기한과 제조 공장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회수 대상 제품인지 정확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물질의 크기는 커피 믹스 알갱이와 비슷하지만 색깔이 달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품질 문제가 발생해 죄송하다며 설비 보안과 품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불을 하려면 동서식품 고객상담실에 전화해 신청한 뒤 착불 택배로 붙이면 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국 매장에서 환불이 가능하고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매장에서 환불을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전교생이 딱 10명이었던 시골 작은 면의 한 초등학교, 폐교 위기였는데요. 그때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경남 함양의 작은 초등학교.
3년 전 6개 학년 중 2개 학년의 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당시 학교는 입학생 가정에 집과 일자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학교가 학생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3학년 과학 수업 시간. 학생은 4명으로 각기 자란 곳이 다릅니다. 애벌레가 이미 남아있다. 보이나요? 진짜다. 움직이고 있어. 돋보기로 보여줄게. 이 고향 출신은 지환이뿐. 나연이는 거창, 성민이는 창원, 가홍이는 옆 동네에서 전학 왔습니다. 서먹했던 것도 잠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재밌어요. 인원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진놀이든가 아니면 오징어 놀이. 넓은 운동장에 전교생 24명이 뛰놉니다. 19명은 타 지역 출신으로 이 학교에는 지난 3년 동안 37명이 전학을 왔습니다. 서울에서 한 가구가 왔고요. 인천에서 2가구, 천안에서 2가구, 필리핀, 외국에서도 한 가구가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 온 것보다 외부 지역에서 좀 많이 가지고. 학교와 지자체가 내건 파격 혜택이 먹혔습니다. 이사를 온 가족에겐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을, 학생들에겐 장학금을, 학부모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해줬습니다. 학교 소개로 면사무소 등에서 일하는 부모들은 마을의 일원이 됐습니다. 여기 나와서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을 많이 알 수 있거든요. 친해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 동문과 마을 주민들이 1억 원 넘게 모은 기금으로 해외 연수도 보내줍니다. Hello, my name is Shin Ji-hoo. I'm 12 years old. I live in Hamyang. My hobby is game. I like pizza. Thank you.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마을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근데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죠. 만약에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더라면 아마 서안은 유령 마을이 됐을 거예요.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들에게는 힘이 되죠. 하지만 숙제도 여전합니다. 근처에 소아응급실 하나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열이 나서 이런 경련 한 적이 있는데 정말 1시간 넘게 되는 그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 전학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읍면동을 연계한 자급자족 모델도 마련돼야 합니다. 읍과 면이 좀 연계되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진학이라든가 고등학교 진학까지 연계될 수 있는 자족적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에 147곳.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시골 초등학교의 생존 전략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이소리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의 이 솔로 앨범 타이틀곡이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솔로 가수로는 처음으로 K-팝의 또 하나의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음의 신시사이저와 드럼 소리 속에 어우러진 애절한 음색이 귀에 감깁니다. 지난달 선보인 BTS 멤버 지민의 솔로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에 올랐습니다. K-팝 솔로 가수로 최초입니다. 지금까지 솔로 가수 중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7주 연속 2위를 한 게 최고 기록입니다. 수상 소식의 지민은 늦은 새벽이지만 가장 먼저 팬들을 찾았습니다. 사실 다 이게 방탄이라서 가능한 거고, 아미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좋아해 주신 분들한테 제일 너무 감사해요.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한 K-팝 가수는 솔로와 그룹을 합쳐 BTS가 유일합니다. 앞서 그룹 BTS는 지난 2020년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버터 등 총 6곡이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빌보드는 지난해 특정 팬덤 영향을 줄이고자 집계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존 4번까지 가능했던 음원 중복 다운로드 횟수를 1회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상에 올랐다는 것에 의미가 큽니다. 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는 양대 차트 중 하나인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는 8위로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최근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던 가수 현미 씨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권술 기자입니다. 파워풀한 중저음의 재즈풍의 보컬로 1960년대 가요계를 휩쓴 영원한 디바 현미. 향년 85세로 오늘 오전 별세했습니다. 자택에 쓰러져 있는 현미를 팬클럽 회장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1938년 평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미 8군 무대를 통해 연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공을 살려 무용수로 출발했지만 스케줄에 나타나지 않은 가수 대신 마이크를 잡은 게 데뷔 무대가 됐습니다. 칼춤하고 부채춤을 제가 잘 췄어요. 거기에 솔로 가수가 펑크를 냈어요. 노래할 사람이 없잖아요. 요만한 애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목소리가 기가 막히거든. 월급 배로 올려줄 테니까 노래를 하려는 거예요.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거침없는 입담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고인. 1962년 발표한 밤안개를 시작으로 몽땅 내 사랑 등 내놓는 노래마다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활동할 거라며 건강한 모습을 보여온 현미. 지난 2월만 해도 채널A 순정시대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해온 만큼 가족과 지인들은 갑작스러울 뿐입니다. 그저께도 통화해서 엄마가 LP판을 같이 사러 가자고 그러셨어요. 날씨 좋을 때 가자는데 너무 슬프죠. 별이 하나 떨어지신 거잖아요. 현재 중앙대병원에 안치 중이며 미국에 거주 중인 아들들이 귀국하는 대로 빈소가 차려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고교 야구에 로봇 심판이 도입됩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니 승부 조작에 따른 입시 비리 논란이 사라질 걸로 기대된다는데요. 김태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투수가 던진 공이 포수 미트에 꽂힙니다. 콜은 심판이 했지만 판정을 내린 건 로봇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고교 야구에서는 자동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 정식 도입됐습니다. 판정 자체가 일관성이 있으니까 경기에 영향을 많이 안 끼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로봇 심판은 경기장에 설치된 3개의 카메라로 볼 궤적을 추적해 운영실 기기에서 판정한 내용을 심판에게 소리로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심판이 요청해 로봇이 분석하는 게 아닌 분석 자체를 로봇이 하고 심판은 전달자가 됩니다. 로봇 판정에 맞춰 스트라이크 존을 재설정했습니다. 좌우 폭이 공 하나 정도 넓어졌고 고교 선수들에 맞춰 높이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로봇 심판 도입은 입시 비리 등 그간 논란이 많았던 고교 야구의 문제를 단절하려는 취지입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말은 이제는 고전이 됐습니다. 프로 2군에서 이미 3시즌 동안 검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은 확보가 됐고. 학부모들도 환영하는 분위기. 기존의 그 심판 판정에 대해서 좀 불안하고 한 부분이 있었지만 공평한 기회와 실력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된 것 같아서 환영하고요. 심판들도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편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판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강조합니다. KBO는 로봇 심판 활용을 1군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기다리던 단비 소식입니다. 현재 제주와 서쪽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의 양은 폭우 수준입니다. 제주 산지에 최고 300, 남해안 부근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충남에도 20에서 최고 80mm 정도로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제주와 대부분 해안가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들이 날아갈 수 있는 위력으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6도, 전주 18도, 광주는 17도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맨날 싸우기만 하던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7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법 바꾸고 병원에 임종실을 설치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입니다. 웬일인가 봤더니 임기가 곧 끝납니다. 물러나면서 약속을 한 건데 다음 원내대표가 싸우면 또 공수표 되는 거죠. 자, 작년 8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뭘 하다가 나가면서 생생되나 싶기도 하지만요. 이왕 여야 합의한 거 이제라도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제서야 이제라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